늦겨울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70세의 박정자 씨는 순간 귀를 의심했습니다. 며칠, 아니 몇 달째 찾아오는 사람 하나 없던 집이었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의자에서 일어났습니다. 가스레인지 위에서는 주전자에 물이 끓어오르고 있었습니다. 평소처럼 찻잔을 꺼내던 손이 잠시 멈췄습니다. 초인종이 다시 한번 울렸습니다. 정자 씨는 조심스럽게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문을 열자 작은 택배 상자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상자를 집어들었습니다. 보낸 사람 칸에 적힌 이름 이소영. 그 순간 정자 씨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3년 전 마지막으로 통화한 딸의 이름이었습니다. 그녀는 한동안 문 앞에 서 있었습니다. 밖은 여전히 찬바람이 불었지만 정자 씨의 얼굴에는 열기가 돌았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잘못 본 걸까? 이름이 같은 사람일 수도 있잖아. 하지만 글씨는 너무나 익숙했습니다. 딸의 필체였습니다. 그녀는 상자를 품에 안고 천천히 거실로 걸어왔습니다. 탁자 위에 상자를 올려두고 한참 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 안에 수많은 시간이 담겨 있었습니다. 서운함, 그리움,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 이걸 지금 열어야 할까? 그녀는 찻잔에 따뜻한 물을 따르며 혼잣말하듯 중얼거렸습니다. 증기가 천천히 올라왔고 그 안에 묻어둔 생각들이 함께 피어오르는 듯 했습니다. 정자 씨는 주머니에서 안경을 꺼내 썼습니다. 그리고 상자 위를 손끝으로 쓸었습니다. 박스 위에는 얇은 먼지가 쌓여 있었습니다. 그걸 조심스레 닦으며 그녀는 그 자리에 한동안 손을 올려두었습니다. 그 손끝은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3년간 단 한 번도 만지지 못했던 기억의 감촉이 느껴졌습니다. 환영합니다. 지혜로 자라는 인생, 함께 피어나는 인생나무입니다. 사람의 마음은 멀어질 수 있지만 그리움은 언제나 제자리에 남습니다. 오늘은 70세 어머니의 이야기입니다. 세월이 흘러도 잊히지 않는 이름 하나, 그리고 다시 열린 마음의 문 하나.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 한켠을 따뜻하게 감싸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자랄 수 있는 작은 햇살이 됩니다. 정자 씨는 깊은 숨을 내쉬며 상자의 테이프를 잘랐습니다. 딸이 보낸 게 맞을까? 스스로에게 묻듯 중얼거렸습니다. 상자를 여는 순간 방 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그 안에는 낯익은 향기가 퍼졌습니다. 옛날 고등학생 소영이 방에서 나던 섬유유연제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손이 천천히 상자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오래된 스웨터 한 벌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정자 씨는 그걸 꺼내들며 멈췄습니다. 빛바랜 색, 하지만 손끝에 닿는 온기는 분명했습니다. 그녀는 그 스웨터를 조용히 가슴에 안았습니다.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3년 동안 말하지 못했던 모든 말들이 그 짧은 순간에 다 쏟아지는 듯 했습니다. 그리고 상자 속에서 봉투 하나가 흘러나왔습니다. 엄마께. 그 한 줄을 보는 순간 정자 씨의 세상이 멈췄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바로 열지 않았습니다. 그저 봉투를 손에 쥐고 눈을 감았습니다.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이제서야 마음속 닫힌 문이 조금은 열리는 듯 했습니다. 상자를 연 순간 공기 속에 은은한 냄새가 퍼졌습니다. 정자 씨는 그 향을 맡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어딘가 익숙했습니다. 그건 분명 딸 소영이 고등학생 시절 쓰던 섬유유연제 냄새였습니다. 그녀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한참을 망설이다가 천천히 상자 속을 살폈습니다. 스웨터 아래에는 작은 봉투 하나가 얌전히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께. 단 3글자였지만 그 안에는 수천 마디의 말이 담겨 있는 듯 했습니다. 정자 씨는 봉투를 들고 소파에 앉았습니다. 손끝에 닿은 종이는 부드러웠지만 마음속에서는 바람이 불었습니다. 열고 싶었지만 두려웠습니다. 혹시 원망이라도 적혀 있으면 어쩌지. 그녀는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그녀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창밖에서는 오후 햇살이 느리게 기울어가고 있었습니다. 그 빛이 그녀의 무릎이 편지 위로 떨어졌습니다. 빛과 그림자가 교차하며 한 장면의 기억을 불러왔습니다. 그날은 소영의 고3 겨울이었습니다. 밤늦게 돌아온 남편은 딸의 두꺼운 코트를 보고 한숨을 쉬었습니다. 이제 그만 좀 사줘. 입을 옷이 얼마나 더 필요하다고 그래.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대신 그날 밤 그녀는 몰래 스웨터를 짜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공부하는 딸의 어깨를 감싸줄 거야. 그녀의 바늘질은 밤새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간은 다시 현재로 돌아왔습니다. 정자 씨는 그때 짰던 그 스웨터를 지금 눈앞에서 보고 있었습니다. 이걸 아직 가지고 있었구나. 그녀의 마음속에 한 줄기 따뜻한 빛이 스며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봉투의 끝을 살짝 열었습니다. 손끝이 느리게 움직였습니다. 편지를 꺼내는 순간 종이의 구김 사이로 향이 퍼졌습니다. 꽃향기와 비누 냄새가 뒤섞인 그 냄새는 딸이 늘 쓰던 향수의 잔향이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숨을 고르며 읽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이 스웨터 기억나시죠? 내가 고3 때 엄마가 밤새 짜주셨던 그거예요. 글씨는 둥글고 따뜻했습니다. 이젠 제가 엄마께 한 벌 짜봤어요. 이 옷이 엄마 어깨를 덮어주길 바래요. 문장을 따라가며 정자 씨의 눈가가 젖었습니다. 그녀는 편지를 꼭 쥔 채로 가슴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 했습니다. 그녀의 입가에 아주 미세한 미소가 피어났습니다. 그때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정자 씨는 놀란 듯 얼굴을 들었습니다. 수화기를 집어들기까지 몇 초의 침묵이 흘렀습니다. 화면에는 소영이라는 이름이 떠 있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버튼을 눌렀습니다. 여보세요? 짧은 정적 뒤 딸의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엄마. 그 한마디에 3년의 거리가 무너졌습니다. 정자 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천천히 떨렸습니다. 소영아. 그 한마디가 오래 닫혀있던 문을 천천히 열었습니다. 전화기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는 여전히 어린 딸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는 이전보다 깊고 조심스러운 떨림이 있었습니다. 엄마, 저 죄송해요. 짧은 한마디가 오랜 시간의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정자 씨는 입을 열지 못했습니다. 눈물이 이미 말을 대신하고 있었습니다. 이 목소리, 이렇게 가까이 들은 게 얼마만일까? 그녀의 손이 수화기를 꼭 쥐었습니다. 괜찮아, 얘야. 그 말이 나오기까지 한참이 걸렸습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하지만 부드러웠습니다. 그 말 안에는 원망도, 서운함도 대신 오랜 그리움만이 담겨 있었습니다. 수화기 너머에서 들려오는 숨소리가 미세하게 흔들렸습니다. 엄마, 이번 주 주말에 시간 되세요? 왜? 택배 직접 전해드리고 싶었어요. 그 스웨터, 제가 만든 거예요. 순간 정자 씨의 시야가 흐려졌습니다. 그녀는 말없이 웃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와라 보고 싶다. 그 짧은 말이 그녀의 마음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날 이후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정자 씨는 매일 아침 창문을 열고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스웨터를 손수 접어 방 안에 놓아두었고 딸이 오면 네 줄 따뜻한 이불을 새로 펴놓았습니다. 오래된 커튼을 빨고 작은 화분을 베란다로 옮겼습니다. 이 아이가 다시 온다면 그때처럼 따뜻하게 맞이해야지. 그녀는 부엌에서 식탁보를 펴며 미소 지었습니다. 하지만 그 미소에는 설렘과 함께 어쩔 수 없는 두려움이 숨어 있었습니다. 혹시 또 멀어지면 어쩌지? 이번엔 정말 놓칠 수 없는데. 그녀는 스스로 마음을 다독였습니다. 괜찮아. 이번엔 다를 거야. 창밖의 겨울 햇살이 그녀의 얼굴 위로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토요일 오후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그 소리에 그녀는 얼어붙은 듯 섰습니다. 3년 전 그 문을 나가던 딸의 뒷모습이 스쳐갔습니다. 그날 이후 처음 듣는 초인종 소리였습니다. 그녀는 손에 묻은 앞치마를 닦으며 현관으로 걸어갔습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잡이에 손을 얹자 순간 손끝이 떨렸습니다. 이제는 웃으며 열어야지. 그녀는 스스로에게 말했습니다. 문이 열렸습니다. 그리고 그 문 앞에 딸이 서 있었습니다. 검은 코트를 입은 딸의 얼굴은 예전보다 조금 더 성숙해 보였지만 그 눈빛만큼은 그대로였습니다. 둘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단 몇 초의 정적. 그 정적 속에서 모든 감정이 오갔습니다. 정자 씨가 먼저 한 걸음 내딛었습니다. 왔구나. 그 짧은 말과 함께 딸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리고 두 사람은 아무 말 없이 서로를 안았습니다. 3년의 시간, 수많은 오해, 쌓인 감정들이 그 포옹 속에서 서서히 녹아내렸습니다. 거실에는 조용한 숨소리만이 남았습니다. 서로를 아는 채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어머니의 어깨에 닿은 딸의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 손끝에서 지난 세월의 무게가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정자 씨가 먼저 딸의 등을 다독였습니다. 들어가자. 춥지? 그녀의 목소리는 낮았지만 그 안에는 오래된 따뜻함이 스며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습니다. 방 안에는 따뜻한 보리차 향이 퍼졌습니다. 스웨터는 식탁 위에 곱게 접혀 있었고 딸은 그것을 바라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엄마, 이것 짜면서 엄청 울었어요. 그녀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때 엄마가 나한테 하셨던 말, 이제야 알겠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들었습니다. 무슨 말이니? 딸은 숨을 고르며 천천히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제가 결혼하겠다고 했을 때 엄마가 말없이 고개 숙이셨잖아요. 그때는 저를 반대하신 줄 알았어요. 정자 씨는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의 눈을 조용히 바라봤습니다. 근데 엄마, 이제 결혼하고 나니까 엄마가 그때 얼마나 걱정하셨는지 알겠어요. 딸의 눈가에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미안했어요. 연락도 안 드리고 너무 오만했죠. 정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는 한없이 부드럽고 조금은 슬펐습니다. 괜찮아. 다 그런 거야. 나도 네 나이 땐 부모님 마음 몰랐지. 그녀는 딸의 손등 위에 자신의 손을 얹었습니다. 소영아, 세상에서 제일 어려운 게 뭔지 아니? 딸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족끼리 서로 용서하는 거야. 근데 그게 결국 사랑이더라. 딸은 그 말을 듣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어머니는 말없이 그 손을 감싸주었습니다. 그 손 안에는 눈물보다 따뜻한 온기가 있었습니다. 그날 저녁 모녀는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딸이 가져온 반찬 몇 가지와 어머니가 끓인 된장국. 별다른 말은 없었지만
숟가락이 부딪히는 소리마다 지난 세월의 공백이 조금씩 메워졌습니다. 식탁 위에 올려진 스웨터를 보며 딸이 말했습니다. 엄마, 이거 사실 처음 짜봤어요. 코를 잘못 세서 망칠 뻔했는데 그래도 포기하기 싫었어요.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인생도 코가 몇 개 틀려도 다시 이어가면 되는 거야. 두 사람은 웃었습니다. 그 웃음 속에는 3년의 세월이 모두 녹아 있었습니다. 그날 밤 딸은 늦게까지 머물렀습니다. 서로의 사진을 함께 보고 오래된 이야기를 꺼내며 웃었습니다. 시간은 조용히 흘렀고 창밖에는 늦겨울의 달빛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이젠 자주 올게요. 정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그래, 자주 와라. 우리 집 문은 언제나 열려 있단다. 이른 아침 부엌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정자 씨는 눈을 비비며 거실로 나왔습니다. 딸 소영이 앞치마를 두르고 주방에서 계란을 굽고 있었습니다. 벌써 일어났어? 정자 씨가 놀라며 물었습니다. 소영은 환하게 웃었습니다. 엄마 아침 챙겨드리려고요. 예전엔 늘 엄마가 저 깨웠잖아요. 그 말에 정자 씨는 피식 웃었습니다. 이게 얼마만이냐? 이런 아침이. 창문 너머로 아침 햇살이 부엌 안으로 스며들었습니다. 그 빛이 두 사람의 머리카락 사이로 부드럽게 비쳤습니다. 식탁 위에는 갓 부친 달걀과 김이 모락모락 나는 밥, 그리고 두 잔의 따뜻한 보리차가 놓여 있었습니다. 엄마, 보리차 향이 참 좋네요. 소영은 잔을 들며 말했습니다. 정자 씨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향이 우리 집 냄새지. 너가 어릴 때도 그랬어. 두 사람은 조용히 식사를 했습니다. 대화는 많지 않았지만 그 짧은 침묵조차 편안했습니다. 식사가 끝난 뒤 소영은 스웨터를 꺼내 어머니에게 건넸습니다. 엄마, 입어보세요. 사이즈가 맞는지 걱정돼서. 정자 씨는 스웨터를 받아들었습니다. 따뜻한 촉감이 손끝에 닿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팔을 끼웠습니다. 어머, 딱 맞네. 딸은 웃었습니다. 진짜요? 다행이다. 그 순간 두 사람은 마주보며 웃었습니다. 그 웃음은 말보다 더 깊은 대화였습니다. 그날 오후 두 사람은 함께 시장에 다녀왔습니다. 손에 장바구니를 들고 나란히 걸었습니다. 정자 씨는 문득 딸의 옆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이젠 너가 나보다 더 엄마 같다. 딸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엄마가 제 안에 있으니까요. 그 말에 정자 씨는 걸음을 멈췄습니다. 순간 눈이 시려왔습니다. 세월이 흘러도 마음의 끈은 끊어지지 않았다는 걸 느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하늘에는 흐린 겨울 햇살이 부드럽게 퍼져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말없이 걸었습니다. 그러나 그 침묵은 어색함이 아니라 평화였습니다. 정자 씨는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이제야 진짜 봄이 오는구나. 그녀의 입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 후로 매주 주말이면 소영은 어머니의 집을 찾았습니다. 멀리서 들려오는 초인종 소리가 이제는 익숙했습니다. 정자 씨는 그 소리를 들을 때마다 심장이 조용히 뛰는 걸 느꼈습니다. 엄마, 김치 다 드셨어요? 응. 너가 담가준 거 아직 있어. 이제는 네 손맛이 나서 내 건 안 해먹는다. 그녀의 목소리에는 웃음이 배어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마트에 가고 동네 카페에서 따뜻한 차를 마셨습니다. 누가 봐도 평범한 하루들이었지만
그 평범함이 정자 씨에게는 기적 같았습니다. 어느 주말 소영은 어머니를 데리고 공원을 걸었습니다. 나무들이 잎을 떨군 늦겨울의 공기 속에서 햇살이 부드럽게 내려앉았습니다. 엄마, 저기 봐요. 매화가 폈어요. 딸이 손가락으로 가리켰습니다. 작은 가지 끝에 하얀 꽃송이가 피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래, 봄이 오네. 그녀는 잠시 하늘을 바라봤습니다. 회색빛 구름 사이로 햇살이 스며들고 있었습니다. 이런 날이 오리라곤 생각 못했지. 그녀는 천천히 숨을 내쉬었습니다. 소영은 걸음을 멈추고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엄마, 예전엔 왜 그렇게 단단하셨던 거예요? 정자 씨는 잠시 웃었습니다. 그땐 그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내가 무너질 것 같았거든. 그녀의 말에 소영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제는 알겠어요. 그 단단함이 저를 지켜줬다는 거. 그 말에 정자 씨는 눈을 살짝 감았습니다. 그래. 이제야 서로 조금은 닮았네. 공원 벤치에 나란히 앉은 두 사람. 소영이 가방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엄마, 이거 선물이에요. 정자 씨는 놀란 눈으로 딸을 바라봤습니다. 이게 뭐야? 그 스웨터에 어울릴 것 같아서요. 상자 안에는 작고 따뜻한 색의 스카프가 들어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것을 손끝으로 만졌습니다. 이거 네가 산 거야? 응. 이제는 내가 엄마 어깨를 덮어드릴 차례니까. 그녀는 그 말을 듣고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럼 나는 네 손 시릴 때 장갑 짜줄게. 두 사람은 동시에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그 웃음은 공기 속에 오랫동안 머물렀습니다. 그날 저녁 집으로 돌아온 정자 씨는 스카프를 스웨터 옆에 걸어두었습니다. 창문으로 들어오는 석양빛이 두 물건을 따뜻하게 비췄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그 앞에 앉았습니다. 이게 바로 세월의 선물이구나. 그녀는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과거의 상처가 이제는 기억으로, 기억이 다시 사랑으로 바뀌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미소를 지으며 불을 끄고 방을 나왔습니다. 스카프와 스웨터는 나란히 걸려 마치 오랜 세월을 함께한 두 사람처럼 조용히 서로를 비추고 있었습니다. 봄이 지나 여름이 다가오자 정자 씨의 집에는 새로운 공기가 감돌았습니다. 베란다의 화분엔 작은 새싹이 돋았고 딸 소영이 선물해준 스카프는 벽에 걸려 있었습니다. 그녀는 아침마다 창문을 열며 그 스카프를 바라보는 것이 하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햇살이 그 위를 비출 때마다 그녀의 눈빛에는 고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그날도 딸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엄마, 주말에 같이 점심 드실래요? 정자 씨는 잠시 달력을 보더니 웃었습니다. 그래. 이번엔 내가 밥 살게. 그녀의 목소리에는 여유가 묻어 있었습니다. 통화를 마친 뒤 정자 씨는 찻잔을 들었습니다. 보리차 향이 은은히 퍼졌습니다. 이제는 기다림이 아프지 않네. 그녀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한동안 거실 구석에 두었던 낡은 사진함을 꺼냈습니다. 그 안에는 딸이 어릴 적 그리던 크레파스 그림이 들어 있었습니다. 엄마랑 나 손잡고 집에 가는 길. 삐뚤빼뚤한 글씨가 그려진 그림 아래에는 빨간 지붕과 커다란 해가 웃고 있었습니다. 정자 씨는 그림을 가만히 어루만졌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젖었지만 이번엔 눈물이 아니라 미소였습니다.
그래. 언제나 이렇게 손잡고 가야지. 그녀는 벽에 그 그림을 다시 걸었습니다. 저녁 무렵 하늘은 분홍빛으로 물들었습니다. 창문 밖에서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정자 씨는 커튼을 살짝 열었습니다. 골목길에서 엄마 손을 잡고 뛰어가는 아이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녀는 그 장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시간이 거꾸로 흐르는 듯 했습니다. 우리도 저랬지. 그녀의 눈에 옅은 눈물이 맺혔습니다. 하지만 그 눈물은 따뜻했습니다. 밤이 되자 방 안은 조용해졌습니다. 정자 씨는 스웨터와 스카프를 천천히 접어 서랍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창문을 열어 밤 공기를 들였습니다. 멀리서 봉벌레 소리가 들렸습니다. 참 고마운 세월이야. 그녀는 천천히 중얼거렸습니다. 상처로 시작된 세월이 이제는 감사로 남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불을 끄기 전 마지막으로 스카프를 다시 꺼내 어깨에 살짝 걸쳤습니다. 그 부드러운 감촉 속에서 그녀는 마치 딸의 품에 안긴 듯 편안함을 느꼈습니다. 이제야 마음이 편하네. 그녀는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움은 여전히 있었지만 그리움마저도 이제는 사랑의 또 다른 모양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튿날 아침 창문을 통해 부드러운 햇살이 스며들었습니다. 정자 씨는 커튼을 걷으며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아파트 단지의 벚나무 가지마다 연분홍빛 꽃망울이 맺혀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도 따스한 빛이 비쳤습니다. 부엌에서는 물 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녀는 익숙한 손길로 보리차를 내렸습니다. 찻잔 위로 피어오르는 김이 마치 오래된 기억처럼 천천히 퍼져갔습니다. 그녀는 거실 벽의 그림을 바라봤습니다. 딸이 어릴 때 그린 엄마랑 나 손잡고 가는 길. 그 밑에는 딸이 짜준 스웨터와 선물한 스카프가 나란히 걸려 있었습니다. 그것들은 이제 단순한 물건이 아니라 세월이 남긴 흔적이자 사랑의 증거였습니다. 문득 그녀는 웃었습니다. 그래. 결국 인생은 다시 이어지는 거구나. 그녀는 찻잔을 들고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햇살이 그녀의 어깨를 부드럽게 감싸 안았습니다. 그녀는 속삭이듯 중얼거렸습니다. 이제야 알겠네. 그리움은 슬픔이 아니라 사랑이 멈추지 않았다는 증거라는 걸. 그녀는 의자에 앉아 조용히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딸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소영아, 고맙다. 그 순간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익숙한 이름이 떴습니다. 정자 씨는 미소 지었습니다. 이번엔 서두르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천천히 아주 부드럽게 수화기를 들었습니다. 때로는 가족이란 가까울수록 더 어려운 사이가 됩니다. 서로를 사랑하지만 마음을 전하는 법은 늘 서툴죠. 그러나 용서는 멀어진 거리에서도 피어날 수 있습니다. 그리움이 쌓인 만큼 사랑도 깊어집니다. 시간이 흘러도 마음의 온도는 다시 따뜻함으로 돌아옵니다. 오늘도 당신의 인생 나무가 이해와 사랑으로 자라길 바랍니다. 이 이야기가 마음에 닿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당신의 온기를 나눠주세요. 그 마음이 또 다른 이야기를 피어나게 합니다.